여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fx 전체 제곱에다가 6fx를 뺀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우리 지금 이거 나중에 미정기수 결정할 때 쌤이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하게 할 건데 이 생각 한번 해보자. 지금 어쨌든 내가 극한을 보는 데 있어서 꼴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얘들아?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죠?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지금 분자가 어디로 가야만 이 함수의 극한값이 5로 수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수렴하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지? 발산하는 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고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대상으로 분자의 극한이 정해진다면 0분의 무한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 극한이 수렴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무한대로 만약에 발산하는 꼴이면 0분의 무한대 꼴이 돼요. 0분의 무한대 꼴이면 분모는 계속 작아지는데 분자는 하나씩 커지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발산하냐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엄청 커지는 값일 거니까. 그럼 0분의 다시 음의 무한대면 이것도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발산할 수밖에 없어. 대신에 부호는 뭐가 되는 거지? 음의 무한대로 그치? 이렇게 발산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분자가 일단은 발산하는 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얘가 수렴하는 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수렴하는 값이 그냥 어떤 상수값이라고 해봅시다. 단 k는 0이 아닌 거지. 그럼 숫자로 한번 만들어 본다 치자.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서 분자가 1로 수렴하면 0분의 1 꼴은 어디로 발산을 하게 돼?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0분의 k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도 0분의 k 꼴의 극한이 만들어진다 할 때도 k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 꼴의 숫자는 분명히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k가 양수라면 양의 무한대로 k가 음수라면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그치? 그럼 여전히 이러한 구조들에서는 현재 네가 수렴하는 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분자에서 k로 수렴하는 게 k로 수렴할 때 k가 0이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만 수렴해야? 0으로만 수렴해야 자 0분의 0꼴만이 특정 상수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수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생각하려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쌤이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증명을 한번 짧게 해줄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잘 봐봐. 자 만약에 나한테 리미트에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자, 분모의 fx 있고 분자의 gx가 있는데 이 값이 어떤 상수 k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분모에 있는 fx가 x가 a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대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1로 갈 때 분모가 x-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k로 수렴하려고 해요. 그럼 현재 여기 분모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러려면 이제 분자도 어디로 수렴함을 얘기하려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를 증명하려고 하거든. 증명 별로 안 어려워. 자, 보세요. 나는 gx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극한에서는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고 빼고 뭐 하는 것까지 자유롭지? 곱하는 것까지 자유롭거든. 그럼 봐봐. 요 전체 덩어리의 함수 뭐 하고 있어?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먼저 쓸 수 있는 조각이 덩어리가 요 전체 분수 함수는 수렴한다는 조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모도 어디로 수렴함이 주어진 거지? 0으로 수렴한 거 주어진 거니까 x가 1로 갈 때 x-1도 0으로 수렴한다 해서 얘도 지금 수렴의 조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수렴이랑 여기 있는 수렴을 자 적당히 사칙연산해서 gx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뭐 하면 된다는 게 딱 눈에 보이지? 곱하면 된다는 게 그치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gx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조각 x-1과 k로 수렴하는 x-1분의 gx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게 수렴 곱하기 뭐기 때문에 수렴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할 수밖에 없고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 수렴값은 네가 어디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 곱하기에 자 뒤에 있는 식은 어디로 수렴하기 때문에 K로 수렴하니까 K로 수렴하면서 0 곱하기 K는 뭐가 되는 거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결국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자, 이 전체 값이 수렴하려면 자, 분자에 있는 이 gx의 극한값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어떤 0분의 어떤 덩어리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상수 K로 뭐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분모가 0으로 갈 때 누구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맨날 증명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오늘 미정계수 결정할 때 자, 한번 꼼꼼하게 필기할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얘가 분모가 어쨌든 0으로 가. 자, 그럼 분자도 어디로 수렴해야 되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6도 수렴하는 거지 뭐. 얼마로 수렴해야 된다? 0. 그럼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6이 되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6으로 수렴한다라고 둘 수 있어요.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하는, 5로 수렴하는 구조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두 개의 식이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그러면 이제 조각들을 맞추면서 만들어주는 건데 자, 분모인 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분자 누구로 묶이면서? 그치, fx로 묶이면서 자, fx-6이 생기겠네? 그럼 여기에서 x-1분의 fx-6은 아까 저기서 어디로 수렴하는 조각이더라? 5로 수렴하는 조각이더라. 그치? 그럼 분모는 x가 1로 갈 때 여기 있는 2차식들은 1, 1, 1 들어갈 거니까 어디로 수렴하는 거고? 3으로 수렴할 거고 분자에 있는 fx는 아까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6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5 곱하기 3분의 6으로 수렴하면서 자, 전체 수렴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내용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익힘 2번이 이렇게 풀리는 거고 저번 시간에 쌤이 한번 풀이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한 거 체크하는 동안 쌤이 24번 준비를 할게요. 아, 이거 밑에다 적지 말자. 불편하다. 자, 24번은 1번입니다. 다항함수 gx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또 비슷하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gx-2x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결국 얘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서 어쨌든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무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야.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할 때 먼저 이 조건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의 극한도 반드시 어디로? 0으로 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gx-2x의 극한값은 얼마?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1차 함수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잖아. x가 1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게 돼 얘는? 2로 수렴하니까 얘는 2로 수렴하면서 빼기 2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gx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각으로부터 아, 리미트라는 x가 1로 갈 때 자, gx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를 2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1절? 가능하다, 그쵸? 자,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 다항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fx 더하기 x-1이 자, x-1 곱하기 gx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이때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자, gx 곱하기구나. g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띠리링 이렇게. 자, 극한의 꼴을 봅니다.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죠?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fx나 gx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근데 방금 gx는 x가 1로 갈 때 어디로 간다 그랬지? 2로 간다 그랬네? 그럼 여기 있는 fx가 1로 갈 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 0에 대한 인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fx라는 대상에 이제 우리가 존재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 요식을 한번 쓱 쳐다보는 거지. 요식을 쓱 쳐다보니까 fx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fx는 스르륵 넘어가면서 당연히 양변에 x에 1 넣으면 얘도 0이고 1 넣으면 얘도 0이니까 f1은 얼마야? 0이야. 다시 적으면서 봐줄게. 자, gx는 지금 2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어쨌든 이 극한값 구하려면, 자, 분자에 지금 gx는 2로 가고 있으니까, 자,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자를 처리해야 되니까 fx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f1이 거의 0으로 가야 된다. 그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x에 1을 넣을 수 있잖아. 그럼 1을 넣으면 f1 더하기 0은 0이 되는 거잖아. 결론은 f1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야. 그러니까 fx는 1로 갈 때 어디로 점점 다가가는 대상이다? 0으로 다가가는 대상이라는 걸 확인 가능해. 그럼 이 fx라는 식에서 어떤 인수를 찾아야 되냐면 x-1이라는 인수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fx에 지금 항등식을 보니까 여기도 x-1 있고 여기도 x-1 있으니까, 자, 이게 우변을 쓱 넘어가면 무슨 인수로 묶어낼 수 있다는 느낌일까? 맞아.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x-를 묶어내면, 자, 그대로 무슨 x 생기고 gx 생기고, 이거 통째로 넘어가면 부호 바뀔 거니까 무슨 일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는 거겠지. 얘를 여기다가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일까? 넣어야 된다는 거지. 왜? 0으로 가는 인자를 찾았으니까 약분해 줄 거거든. 이해했어?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갑시다. 리미트 x 1로 갈 때, 자, 분모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고요. 아이고, 자리가 모자라네. 뒤에 있는 건 알아서 봐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치? 서인이 아니야. 알 거야. 내가 뭐 적었는지. 자, 그럼 x-1 곱하기 fx 대신에 그대로 gx-1을 넣어줬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x-1 하나 처리 가능하죠? 그럼 이제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자는 처리가 끝났어.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지, 얘들아? 2로 가지. 맞아? 그럼 분자에 있는 요식에 대한 극한만 찾으면 되는 건데, gx가 x가 1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고 있었으니까? 2로 수렴하고 있었으니까 얘 2로 보내고 얘도 어디로 보내면? 2로 보내면, 자, 분자에는 2 빼기 1 곱하기 누가 남냐면 2가 남는다, 이 생각이죠. 자, 계산하면 이끼리 다 약분되면서 남는 건 2 빼기 1이니까, 자, 1로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쌤이랑 오늘 미정계수 결정하는 내용 하고 나면 조금 익숙해질 내용이긴 한데, 아직 그런 문제들을 많이 못 봐서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 자,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괄호 2번은 위에 거랑 내용이 거의 어떻지? 똑같아. 똑같아. 맞아? 뭐 다른 게 있어? 그럼 한번 눈으로 잠깐 볼까? 이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2분의 fx-x제곱이 k이다. 수렴한다는 뜻이죠. 분모 어디로 가죠?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야 되니까 fx는 x가 2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그치, 4로 수렴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또다시 x에 대한 이제 항등식 나와 있고, 자, 뒤쪽에 극한값 구하는데 분모가 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치? 적어서 볼까? 아, 미안. 그냥 한 번 더 풀자. 말로 할 시간에 빨리 푸는 게 낫지. 자, 이제 보성이가 얘기해봐. 네? 뭘요? 자, 조건 해석부터. 분모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서? 0으로 가야 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x-x제곱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자, 근데 x제곱이 어디로 수렴하기 때문에? 4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fx도 어디로? 4로 수렴해야 되게 돼서 우리가 리미트 이제 x가 2로 갈 때, 아, fx의 극한값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1절. 자, 그런데 지금 항등식이 나와 있는 게 x-2에다가 fx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자, gx까지 해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x-2의 제곱을 했더니 이게 빵이 된다라는 식이 있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4는 그냥 x-2랑 x 플러스 1로 빨리 쪼갤게요. 그치? 그럼 분모에 어디로 가는 인수가 있어? 0으로 가는 인수가 있는 상태다. 그쵸? 그럼 분자에도 반드시 어디로 가는 대상이 있어야 돼? 0으로 가는 인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fx는 어디로 간다라고 방금 우리가 알아챘지? 4로 가. 그럼 누가 0으로 가야 돼?
gx가 0으로 가는 게 맞아. 그치? 그럼 이 등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까? gx. 그럼 gx를 이렇게 넘기니까 x-2라는 무슨 인수가 생겼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생겼기 때문에 자 gx를 x-2로 묶어주고 나면 자 이게 넘어갔고 자 누구 먼저 생기고 fx 생기고 마이너스에 x-2가 그대로 하나 더 생겨 있는 거겠지. 이해했어? 그럼 gx 대신에 요 식이 요 자리에 쇼로롱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들어갔다 생각하면 x-랑 x-2는 이렇게 뭐 될 수 있을까? 약분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남는 식 적어볼게요. 그럼 x가 2로 갈 때 분모에는 뭐만 남게 됩니까? 그렇지. x 플러스 2. 자, 분자에는 fx 있고 자, gx 중에 x-를 날렸으니까 남는 식은 뭐가 되는 거지?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2로 보내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4. 자, fx는 2로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4로 가는 대상이었으니까 4 곱하기에. 자, 괄호 안에서 얘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이건 어차피 어디로 가? 0. 그럼 4 빼기 0이니까 자, 그대로 그치? 4, 4, 16인데 자, 4 약분할 거니까 답은 얼마? 4 이렇게 4. 정답은 얼마? 4. 모르면 몇 번? 4번. 그치? 무슨 소리야? 모르는 게 어딨어. 다 풀면 되지. 되게 어려워? 자, 30번으로 갑시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쌤이랑 같이 미정계수 결정하는 내용 하고 나면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자, 30번입니다. 자연수행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해서 자 분모에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x의 n제곱에 자 루트에 x 4승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네요. 아유 식이 복잡해 보인다. 자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할 때 자 나한테 n 플러스 알파 값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생각. 분모는, 자, 이 루트 2차식이면 몇 차 무한대예요? 1차 무한대다. 그쵸? 빼기 또 몇 차 무한대지? 1차 무한대지.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정형도 있고 부정형도 있어. 그치? 얘 x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둔다 치면 얘는 몇 차 무한대? 그치, 2차 무한대에서 몇 차 무한대? 1차 무한대로 가는 거 뺀다 치면 힘이 센 게 누구였으니까? 2차니까 2차의 극한에 따라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꼬림에도 부정형이 아닌 대상들이 있다 그랬어. 그것은 차수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지. 그치? 그런데 이 둘의 차수가 같을 때는 부정형이 만들어지는데 차수가 같은 것 중에 부정형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몇 차 무한대죠? 1차 무한대죠. 이거 몇 차 무한대죠? 1차 무한대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그럼 이제 차수가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원래 얘가 꼴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무슨 형이라고 불러왔고 부정형이라고 불러왔고 그 부정형에서 무리식이 등장했을 때 식을 조작하는 방법은 무슨 화였다? 유리화였어. 자, 그런데 얘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에요. 자, 왠지 한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상수의 영향력은 작어. 그럼 얘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식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은 근사시킬 수 있어. 잠깐 루트 몇 x제곱으로? 4x제곱으로. 자, 그러면 4x제곱의 루트 값이는 얘는 몇 x가 되는 거지? 2x야. 얘들아, 그럼 2x에서 x를 뺀 거면 뭐가 되는 거지? x가 남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당연히 얘가 무한대로 뭐 한다는 생각? 발산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부정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로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형은 아니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언제 부정형이고 언제 유리화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루트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가 있고 여기에서 x를 뺀 꼴을 생각해보자. 이것도 몇 차 무한대냐면 1차 무한대고 얘도 몇 차 무한대? 1차 무한대야. 쌤이 방금 얘는 식 변형 없이 어차피 무한대로 뭐 한다는 걸? 발산한다는 걸 찾아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식 변형 없이 얘의 극한의 형태를 내가 추론할 수 있을까?
그거 추론할 수 있으면 정형이고 추론 못하면 무슨 형이야? 부정형이라서 식을 변형하는 능력을 갖춘다 이 생각이죠. 유리화한다 이 생각이죠. 그럼 얘 1차 무한대고 1차 무한대인데 여기도 x제곱 위에서 x의 영향력은 커 적어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사실 거의 유사하게 누구 제곱이랑 비슷하냐면 루트의 x제곱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힘의 세기를 나타내보면 이 식은 그냥 x랑 거의 어떤 거지? 똑같은 거지. 무한대로 가는 힘의 세기가 이런 느낌으로. 그럼 x 빼기 x 하면 뭐야? x랑 x 빼면 뭐가 돼버려? 0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걸 지금 사실 내가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바로 판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힘의 크기가 차수도 같고 개수의 크기도 어떤 거라서 같은 거라서 자, 함부로 정할 수 없으니 명확하게 무슨 형이다? 부정형이다라는 얘기를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쌤이 또다시 미정계수 결정할 때 들고 올 건데 그때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야.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해 가보자. 그럼 얘가 부정형이니까 이런 값들에 대한 극한 찾을 때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무한대로 보내면서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의 극한을 볼 때면 얘는 무슨 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럼 얘 켤레꼴 곱하면 분자에 남는 식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누구만 남지? x만 남아. 자, 분모에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뭐가 남고? x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니까 분모가 결국 몇 차 무한대로? 1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몇 차 무한대로 가니까? 1차 무한대로 가니까 자, 누구로 나누면서 극한 계산했지? x로 나누면서. 그럼 이거 x 나누고 x 나누면 이 안에 x제곱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극한 값이 뭐 더하기 0이니까 루트에 1 더하기 0 플러스 뭐분의 1분의 자, 이거 x 나누면 분자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라면 얼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얘는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해? 그럼 쌤이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형도 있고 부정형이 있는데 일단 차수가 다르면 정형입니다. 맞죠? 차수가 같은 상태라면 누구도 똑같아야 돼? 근사시켰을 때 개수도 똑같아야 돼. 개수가 달라도 무슨 형입니까? 정형입니다. 그럼 이런 식을 봤을 때는 유리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판정. 이런 식을 봤을 때는 유리화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판정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봐봐. 연습을 해볼게. 너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연습밖에 없어. 자, 이거 극한 구하래요. 누군가는 보고 이 식을 무슨 화를 하려고 할까? 유리화를 하려고 하지. 물론 유리화하면 답은 나오긴 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가 나올 가능성 있잖아. 자, 얘는 거의 몇 x에 근사한 식이고 2x에 근사한 1차 무한대고 얘는 x로 만들어진 몇 차 무한대니까 1차 무한대니까 이거는 정형이에요? 부정형이에요? 정형입니다. 그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유리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분모가 어차피 몇 차 무한대로 갈 거라서 1차 무한대로 가는 게 확정적이라서 1차 무한대분의 1차 무한대 꼴이니까 위아래로 누구를 바로 그냥 나눈다? x를 나눈다. 그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럼 x 나누게 되면 얘 x 나누면 분모에 얼마 남고? 5. 요거 x 나누면 루트 안에 얼마가 남고? 4. 그치? 원래 4 플러스 0인데 0 생략한 겁니다. 요거 x 나누면 뒤에 빼기 얼마? 1. 그럼 2 빼기 1이니까 자 1분의 5에서 자 극한 같은 빠르기 얼마?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유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를 빼요. 개수가 어떤 모양이지? 같은 모양이지. 유리화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연습해야 돼. 봐봐. 이렇게 해볼게. 루트에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번에 2x고 분자에 자 5만 남겨보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가 몇 x랑 비슷해. 2x.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몇 x 빼니까 1차 무한대인데 차수도 같고 개수도 어떠니까? 같으니까 부정형이고 유리화 한다라는 생각이야. 이거 유리화 안 하면 극한을 어차피 못 구해 얘는. 자, 그럼 유리화 해주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에 뭐가 남게 될까요? 5 곱하기 루트에 4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몇 x?
2x. 자, 그럼 분모에는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뭐가 남게 될까? x가 남게 되겠지. 그럼 분모에 몇 차 무한대고? 1차 무한대고, 분자도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니까 몇 차 무한대야? 1차 무한대지. 그럼 이제 누구를 나누면서? x를 나누면서, 자, 극한을 계산해보면 x 나누면 분모에 남는 게 얼마예요? 1. 그럼 5 곱하기 루트 얼마 생기고? 4 생기고, 플러스 얼마 남을까? 2 생기는 거겠지. 그치. 그럼 1분의 5 곱하기 4가 되니까 5, 4 얼마? 20. 이렇게 수렴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다시 보자.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 빼고 있습니다. 이거 근사시키면 거의 누구랑 같아요? x. 얘도 x지. 차수랑 계수 똑같으니까 무슨 화 해야 돼? 유리화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자,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야. 얘는 x 누구랑 비슷할까? 자, 그치. x 4승에 루트 씌워진 거면 x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차 무한대인데 x제곱 개수가 1인 거야. 얘도 x제곱 개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무슨 형이지? 부정형이지. 그럼 무슨 화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얘의 유리화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얘 켤레꼴 더해진 거 곱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럼 분모에 남는 식은 먼저 1차적으로 요거 제곱에서 제곱 뺀 거니까 뭐 남아있을까? x 남아있겠다. 그치? 그러면 분자에 있는 이 4차식의 켤레꼴도 곱해야 돼요. 그걸 그냥 분홍색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분자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거 남는 거니까 얼마가 남게 될까? 1이 남게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자, 지금 요 식 두 개는 처리가 됐고 요렇게 노란식 두 개는 처리가 됐으니까 자, 분모에 남는 식은 요놈의 켤레꼴이 먼저 루트에 x 4승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 나올 거고 그치? 일일이 다 적으면서 유리화할 수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모에 다시 켤레가 분자에 남는 거니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쵸? 거기에 x에 무슨 승이 곱해져 있는 거지? n승이 곱해져 있으면서 극한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분모가 몇 차 무한대인지 한번 볼까? 이게 몇 차 무한대로 가는 덩어리식이지? 그치? 2차 무한대 더하기 2차 무한대니까 어쨌든 2차 무한대죠. 근데 거기에다가 x가 곱해져 있어. 그럼 1차 무한대랑 2차 무한대, 1차랑 2차 곱하면 몇 차니까? 3차니까 분모가 현재 3차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몇 차 무한대로 가야 되지? 3차 무한대로 가야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분자가 3차 무한대가 되려면 자, 여기 있는 요 식은 몇 차 무한대고? 1차 무한대죠. 1차 더하기 1차니까. 그러면 거기에 곱해지는 이 식이 몇 차여야 되니까? 2차여야 되니까 아, n은 얼마일 수밖에 없구나? 2일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럼 여기에 2 주면서 이제 위아래로 3차 무한대분에 3차 무한대를 맞췄어요. x 몇 승으로 나눠야 될까? 3승으로 나눠야겠지. 그런데 x 하나는 얘한테 주면 되고 x 두 개는 얘한테 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나눠주면서 이 자리에 이제 자, 네가 x 가지고 네가 x 제곱 가지렴. 네가 x 제곱 가지렴. 그럼 극한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고? 1 곱하기 x제곱이 안에 들어가면서 x 4승 날라갈 거니까 루트 얼마 남냐면 1 더하기 0꼴이 남겠지. 1 더하기 0.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나누면 뒤에 플러스 얼마가 남냐면 1. 이렇게 남는다는 생각이야. 그럼 x 3승 나눌 때 얘가 또 이제 제곱이니까 얘한테 이제 x 몇 개 주고? 2개 주고 뒤에 x를 몇 개만 주면 돼? 하나만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x가 또 x제곱을 들어가면서 자, 얘는 어차피 1일 거고 곱하기의 가로 안에 얘는 루트에 뭐 더하기 0? 1 더하기 0 플러스 그대로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모에는 1 더하기 1분의 분자에 1 더하기 1이 나오니까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이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컷! 이렇게. 자, 그래서 유리화할 대상과 하지 않을 대상을 오늘 구분 짓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30번 잘 정리를 하시고 뒤로 넘어와서 쌤이랑 이제 자, 미정계수 결정할 건데 자, 필기를 좀 하죠. 자, 앞에 있는 부정형이 잘 되면 이쪽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예를 들어 k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구조라면 자, 여기서 바로 뽑아내야 되는 정보 얘 뭐분의 뭐 꼴이니까? 0분의
0꼴이 돼야만 수렴한다고 이제 얘기했지. 아까 증명했으니까 이제 증명 안 할 겁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대상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맥락상 정리를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일반화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x가 a로 갈 때, 자, gx분의 fx가 만약에 또다시 k로 수렴하는데, 자, 리미트 x를 a를 보내면서, 자, 분모의 gx를 극한을 보내봤더니 얘가 0으로 가고 있더래. 자,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또 뭐가 돼야 되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a로 갈 때 fx가 0으로 그치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대상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갈 때 a로 갈 때 0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틀이고,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분모에 x 3승 더하기 2x 플러스 1이 있고, 자, 여기 fx의 극한을 다루는데 첫 번째,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fx는 몇 차보다 차수가 어때야 될까? 3차보다. 그치. 분모가 3차 무한대야. 그럼 분자가 더 빨리빨리 가야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빨리빨리 간다는 말은 얘가 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몇 차? 그치, 얘는 4차 이상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얘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fx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몇 차 이하? 2차 이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특정 상수로 수렴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물론 k가 0이 아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차수는 어때야 하고? 같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비는 1대 뭐가 돼야 될까?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게 1대 k가 돼야 되니까, 자, 요런 구조라면 fx는 반드시 3차이면서 그때 그 3차식의 작성을 fx는 kx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했어? 끝. 자, 이거 두 개가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부정형 중에 뭐 빼기 뭐 꼴만 남았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남았다. 그치? 그거는 내가 방금 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바로 만나서 해석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해보자. 자, 예시 풀면서 정리해 볼 건데, 자, 리미트 x가 자, 2로 갈 때, 자,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자, 5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상수 a, b 값 찾으래요. 자, 첫 번째 생각은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겠네? 0으로 가겠네. 그렇구나.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x에다 2 집어넣는 극한을 보면 된다. 그치? 그럼 2 넣었을 때 뭐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조건을 여기에 대입하면 분자의 식에서 반드시 무슨 분해되면서? 인수분해되면서 이 0으로 가는 인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자, 분자 있는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ax 하고 b 놔두고 얘들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묶어내면 마이너스 2 묶지 말자. 그냥 넘겨.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분자의 다항식이 생기게 됩니다. 라는 형태. 여기까지 알아봐. 그럼 이게 무슨 분해 될 거라고?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서? 그치. 그럼 1, 1 주고 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남는 게 a 플러스 2. 대각선법 쓰면 딱 x계수 뭐가 되니까? a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아하. 이렇게. 그럼 슉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 극한이 얼마인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5 이걸 쓸 수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뭐 더하기 a가 4 더하기 a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자, 그럼 a는 얼마로 결정되죠? 1로 결정되겠죠. 그럼 b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 아까 이게 b였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 이게 첫 번째 방법이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서 많으면 안 돼. 우린 그 다수에 끼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도 볼 건데. 자, 어차피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해석으로 이렇게 가볼 거야. 너 2차식이 반드시 무슨 분해 될 거라며? 인수분해 될 거라며. 그럼 이 2차식이 x-2라는 인수를 가지는 형태로 내가 새롭게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최고 차항계수는 어차피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여기 1차항계수는 당연히 뭘까? 1 되면서 이 자리에 그냥 x 플러스 k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해했어? 그럼 k 값 정해지면 누구랑 누구 값도 정해질까? a랑 b 값도 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저렇게 내가 x-2라는 인수를 가지는 2차식이 자 분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2차식을 그냥 새롭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요래요래 날리고 나면 극한값은 뭐 더하기 뭐가 돼요? 2 더하기 그치 2 플러스 k가 되죠. 이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라는 게 결정이 되지? 3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2차식이 그냥 어차피 내가 새롭게 작성했듯이 얘는 x-2 곱하기 k가 3이니까 x 플러스 얼마라고? 3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전개하면 a랑 b가 나온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어떤 게 편하지? 두 번째 게 당연히 훨씬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인수정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 구성하는 게 고1 때 계속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야? 쓸 거니까 다음 학년에서 끊임없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식을 새롭게 작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야. 그럼 이건 할 필요 없나? 할 필요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2차식은 인수분해했을 때 식의 구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만나보자. 이거 지워도 되지? 머릿속에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V자 요래 3차식을 가지고 와봤다 치자. 구조는 엄청 비슷해. 자, 이걸 만족하는 상수의 얘기값 구하래요.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분자가 몇 차냐 몇 차냐? 3차냐? 2차냐다. 그치? 그럼 얘도 뭐야 쌤 이거 0으로 가잖아요. 맞아 잘했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이 식이 분명히 누구를 인수로 가질까? 그치? 그럼 여기에 몇 차식을 적어야 돼? 2차식. 그럼 여기 x제곱 적어야 되고. 그치? 그럼 모르는 미정계수를 또 2개를 만들어야 돼. 에? 어차피 근데 문자도 몇 개야 그러면? 2개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더 번거로운 게 뭐냐면 이거 전개했을 때 여기 2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2창 없으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계산했을 때 2창 사라져야 된다면서 p값을 또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생각하기가 더 귀찮다 이 생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일 때 이렇게 남은 인수들을 빠르게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자 3차 이상에서 차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미정계수가 더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할 생각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솔루션 그냥 원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있는 그대로 가보자.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b 값은 뭐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스르륵 집어넣으면 저기 있는 3차식은 무조건 무슨 분해 되게 돼 있지?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 그럼 3차식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뭐 써야 될까? 그치? 조립제법 써야겠죠. 자, 인수 지금 x-1이 써야 되니까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역시 산수 잘하고. 그럼 이 3차식이 x-1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분모에 지금 2가 있으면서 x-1이 있으면서 이렇게 극한 보내고 있는 거지. 이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굳이 식의 차수까지 관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2개 다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식에 대한 그 작성과 구조의 이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당연히 해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자, 1 넣어볼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저대로 a니까 a 더하기 얼마? 3으로 수렴하고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이 얼마냐면 4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얼마구나? 1이구나. 1 집어넣으면서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0분의 0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쌤이 차수를 조금 결정짓는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공부하는데 나중에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적어주는 대부분의 것들을 지금은 의도적으로 막 머릿속에 넣고 이 꼴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꼴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뭉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을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볼까?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극한이 나와 있습니다. 뭐야? 똑같은 식의 구조인데 어떻게 극한값이 달라? 그치, 가는 데가 다르지. 가는 곳이 다르지, 맞아. 변수 x가 가는 지점이 다르죠. 얘는 x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가 몇 차 무한대? 2차 무한대. 그럼 그게 이로 수렴하네? 차수 비교에 대한 내용이지. 그럼 분자도 몇 차 무한대일까? 2차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 그 개수 b는 몇 대 몇? 1대 2.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fx는 자, 누구 x제곱하고 시작하는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는 2차식이다. 이렇게 정보 주면서 끝난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얘는 x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네? 자,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될까? 0으로 가야 돼. 그럼 fx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맞아? 그럼 여기 뒤에 어떻게 적을 거야, 이제? 2x 플러스 k.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최고창 계수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2라고 주어진 거니까. 그럼 이게 분자에 들어가면서 아직 극한값이 얼마인 걸 쓰지 않았으니까 3인 걸 이용하면 누구 값이 결정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k 값이 결정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자 세팅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 랄랄랄. 자, 분모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 될 거고 분자에는 fx의 다항식이 x-1 곱하기 2x 더하기 k가 됐으니까 자, 요래 날리고 나서 1 집어넣으면 몇 분의? 2분의 2 플러스 k가 그대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 거지? 3. 자, 넘어가면서 6 되고 넘어오면서 2 뺄 거니까 k는 얼마로 결정이 나요? 4. 그렇게 fx의 식이 정해진 거니까 이게 x-1에 자 2x 플러스 4면 물어보는 게 f 얼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자 3 집어넣고 산수만 하면 되지. 3 넣으면 자 그대로 2 곱하기 6 더하기 4에서 10에서 정답은 몇십이다? 20이다. 이렇게 컷! 이해했어?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부정형이 자 탄탄해야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됐죠?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바로 볼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개념 정리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들이박는 거지. 자, 꼴부터 봅니다. x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몇 차 무한대로 가죠? 1차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몇 차 무한대로 가지? 뭐야?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면 무한대로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잖아. 근데 내 거 수량한다 그러는데 말이 돼? 자, 이 문제는 모순이니까 다음 기회에 만나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쵸? 이게 무한대가 양의 무한대로 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가 어떻게 돼야만 수렴할 수 있을까? 빠지는 구조여야만 수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럼 얘가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를 뺀꼴에서 지금 수렴할 수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ax가 음의 무한대로 가려면 자, 우리 정형할 때 계속 했던 거죠. a의 부호는 당연히 무슨 수여야 될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게 미리 판정이 돼야 돼. 이걸 못해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a는 일단 0보다 어떻다? 작다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무슨 화를 진행해야 되지? 유리화를 진행을 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인 거니까 자 유리화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분모의 얘의 켤레꼴을 곱하게 되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식 남을 거니까 자 4x제곱에서 a제곱 x제곱 빠지는 거라서 4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이렇게 묶여요. 맞지? 그럼 플러스 4x 더하기 2가 남죠? 그럼 분모에는 얘의 켤레꼴의식인 루트의 4x제곱 플러스 자 4x 플러스 2 마이너스 ax가 이렇게 자리 잡겠죠. 그치? 그럼 내가 애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보여줄까? 우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또 켤레꼴 곱하는 거야. 무지성 켤레꼴 곱하기. 그럼 무한루프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꼴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봅니다. a가 분명히 무슨 수였어요? 음수였어. 그럼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몇 차 무한대지? 2차 무한대야. 그럼 얘는 2차 무한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가 양수인 숫자가 되니까 거기에 x 무한대로 가면 얘는 플러스 몇 차 무한대냐면 왜 2차 무한대야? 미안해. 몇 차 무한대야? 1차 무한대. 그럼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니까 얘는 분모가 몇 차 무한대로 가네?
1차 무한대로 가는 정형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수렴해야 된대, 얘들아. 그럼 분자의 차수도 몇 차여야 할까? 1차여야 돼. 그럼 이게 1차 무한대가 되려면 이게 그대로 있어서는 될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 그럼 4 빼기 a제곱이 0 되려면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가능한 a 값은 두 가지죠. 얼마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럼 보통 여기서 음수인 걸 못 잡은 애들은 얼마로 두고 풀까 문제를? 2x로 두고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지. 우리 a가 음수여야 되니까 a는 무슨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자,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극한값 계산해주면 b가 정해진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했어? 자, 이 과정을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익숙해지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그것도 보여드리고 갈게요. 시간 왜 이렇게 모자라지? 아니 잠깐만.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분모는 플러스 2x가 됐고 분자에는 얘가 없어지면서 4x 더하기 2가 남는 거. 그죠? 자, x 나눌 거예요. 나누면 여기 루트 안에 남는 건 의미 있는 숫자는 루트 얼마? 4 플러스 얼마? 2. 분자에서 x 나누면서 의미 있는 상수는 4. 그렇게 되면서 2 더하기 2분의 4니까 극한값은 얼마? 1. 이렇게 하면서 b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봐야 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서 수렴할 리가 없거든? 그럼 보자마자 이제 a는 무슨 수라는 게 판정이 됐지? 음수. 그럼 이게 유리화를 필요로 하는 부정형이려면 얘가 1차 무한대긴 한데 몇 x에 근사한 1차 무한대지? 그치, 2x에 근사한 1차 무한대지. 그럼 얘도 반드시 몇 x에 근사한? 2x에 근사한 1차 무한대가 빠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무슨 2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냥 풀면 돼요. 알겠죠? 유리화할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일반화해서 없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쌤이 앞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할 때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아이고 5분 남았네? 아니 5분이라니 15분 남았네? 자, 뒤로 넘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쌤이 이것저것 연습을 좀 시켜주고 싶긴 한데 해야 될 걸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면서 재미난 내용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교재 몇 페이지지? 극한의 대소관계? 자, 38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개념 설명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 설명하는 파트가 저기 앞에 있어야 돼. 23쪽에 있대요. 좋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킵해놓고 갔던 거 이제 한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 대한 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식을 다루어 나갈지, 부등식을 다루어 나갈지에 대한 지침, 룰 같은 거거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나의 함수 fx가 이 gx보다,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만약에 g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fx의 극한값이랑 gx의 극한값을 비교를 하면 응당 상식적으로 f의 함수가 g의 함수보다는 자 대소관계상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x가 어떤 값으로 가든 fx의 극한값이 gx의 극한값보다는 어떻다는 해야 될까? 크다는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런데 이 부등식에다가 극한을 취하잖아? 그러면 등호가 생겨. 왜? 봐봐. 만약에 fx가 1 더하기 x분의 1이었다고 생각해보자. gx가 1 빼기 x분의 1이었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아, 그럼 이건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확립한 게 아니잖아. 만들어줘야지. (0을) 제외한 분수함수니까 0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fx랑 gx 극한 따지면 누가 더 큽니까?
왼쪽이 반드시 더 클 수밖에 없지. 얘는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값이고 얘는 1에다가 어떤 수를 뭐한 값이니까 뺀 값. 근데 여기 있는 이 더하고 빼주고 있는 값이 항상 부호가 무슨 수인 게 보장이 돼? 양수인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1에서 양수 뺀 게 당연히 1에서 양수 더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둘에 대한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내가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극한을 이제 익숙하잖아요.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가게 되지? 0. 얘의 극한값은 그럼 얼마가 되지? 1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이 또한 x제곱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치? 함수는 네가 항상 위에 있지만 극한값은 어떨 수가 있는 거지? 같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합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한 이런 대소관계가 있더라도, 자, 내가 그 대소관계에 무엇을 취하는 순간? 극한을 취하는 순간 뭐가 생길 수 있다? 등호가 생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게 가장 기본 루틴이에요. 이해했지?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 맨날 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이미지화해서 보여줘 볼게. 만약에 있잖아. 어떤 y는 1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위에서부터 y는 1에 점근하는 함수가 fx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자, 밑에서 그럼부터 다시 이 y는 1에 점근하는 함수 그래프가 gx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fx가 gx보다 항상 어떻다는 상태는 만족스럽지? 크다는 상태는 만족스럽지. 그런데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네 둘의 극한값은 결국에는 둘 다 어디로 수렴하긴 해? 1로 수렴하긴 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도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무한대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도 1로서 같을 수 있으므로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 등호가 들어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1호부터 이제 우리가 재미난 정리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맛있겠다. 배고파. 야, 그림 지워도 돼? 아, 이거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보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임 정리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단조 수렴 정리라는 표현도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쵸? 대학교에서 수학과 가시면 그런 것들 할 거고 자, 여기서 수학과 가고 싶은 사람 없으면 그냥 샌드위치 정리야. 알겠지? 샌드위치 정리할 건데 이런 느낌이야. 샌드위치가 사이에 뭔가를 꽉 끼고 있는 느낌이지 않아? 그럼 이렇게 gx랑 fx가 대소관계가 항상 성립할 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자 fx, gx, hx에 대한 관계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리미트 x가 이제 뭐 어디론가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a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때나 a로 갈 때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x가 어딘가로 가는 그 대상일 때 여기 있는 이 부등식에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 간의 대소관계 안에 등호가 없었지만 등호가 어떻게 된다는 생각일까? 생긴다라는 그치 생각이 일단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의 기본 성질이었어. 그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쌤 이것도 이미지화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gx라는 함수가 가장 아래쪽에 있으면서 어딘가로 수렴하고 fx가 요 사이에 어떻게 요상하게 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자 hx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자 fx랑 gx랑 h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사이에 누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fx가 그려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 마음대로. 그치? 야호 이렇게. 자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이 fx는 반드시 이 gx랑 hx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들이 수렴하는 값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얘들이 수렴하는 값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fx의 극한값이랑 gx의 극한값이랑 hx의 극한값은 x가 무한히 갈 때 서로 다 어떤 값일 수밖에 없다? 같은 값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 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성립하고 이 양 끝에 있는 gx와 hx의 극한값이 어떻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까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아, gx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알파라는 값을 향해서 한없이 뭐 하는 상태? 다가가는 상태. 밑에서 다가오는 상태. 밑에서 이제 쪼아주는 거지. 자, hx는 위에서 알파를 향해서 이렇게 쭉 다가오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여기는 이 fx가 남아있을 수 있는 공간은 누구를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을까? 알파를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즉, 그걸 대수적으로 보면 극한 보냈을 때 이 양 끝에 있는 극한값이 알파로 똑같다면 알파고 이렇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자, 이 fx의 극한값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이게 샌드위치 정리니까 자, 머릿속에 잘 넣는데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어떤 값을 향해서 수렴할 때만? 같은 값을 향해서 수렴할 때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진입 판별에서 다 틀리거든. 그건 쌤이 다음 시간에 좀 세세하게 보여줄 테니까 오늘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 조건 밑에다가 일단 둘이 뭐 해야 되냐면 수렴한다는 조건이지. 각각의 함수가 첫 번째 뭐 하긴 해야 됩니까? 수렴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 그 수렴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자. 이들이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되냐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게 자,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수렴도 해야 되고 같은 값으로도 수렴해야 되니까 사실은 두 가지 조건을 그냥 한 번에다가 나타낸 거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왠지 보여줄게. 이런 지분이 나와. 자, 이게 성립하고 만약에 gx랑 hx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는 수렴한다. 뭐 수렴한다는 말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둡시다. 자,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 왜 틀린 말 같아요? 같은 값을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서. 그치. 뭐 한다는 내용만 있어? 수렴한다는 말이 있지. 같은 값을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그치. 같은 값이어야 돼. 이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대충 생각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뭐야? 얘 수렴한다고? 얘도 수렴한다고? 그럼 사이에 있는 것도 뭐 해야지? 수렴해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이미지화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gx는 수렴하는 값이 알파인 거지 뭐. fx는 수렴하는 값이 베타인 거지 뭐. 됐니?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서 이 사이의 공간에서 놀 수 있는 fx가 아니라 hx라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 안에서만 노는 함수. 여러분들이 아는 이렇게 진동하는 무슨 그래프? 사인 그래프. 이런 대상들은 수렴할 수 있을까? 수렴하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양끝이 서로 어떤 값으로 이렇게 쪼여주고 있어야 돼? 같은 값을 향해서 이렇게 쪼여주고 있어야 되니까 수렴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래? 요거 성립하는 상태에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볼 때 gx-hx의 극한값이 0이면 자, fx는 수렴한다. 이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는 느낌이지? 같아야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지. 오호. 맞을까? 이거는 둘의 차의 함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각각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쌤이 예시를 보여줄게. 만약에 이 gx가 있잖아요. x-x분의 1이었어요. hx가 x 더하기 x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만든다 치자. 이것도 그냥 제곱으로 두자.
그럼 반드시 얘는 똑같은 x값에서 양수가 빠진 거고 양수가 커진 거니까 h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 당연히 맞지. 맞아? 그럼 이 둘을 서로 무슨 셈 하는 거지 지금? 뺄셈 하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서 빼기 x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빼는 거고, 그럼 xx 없어지고 나면 자 남는 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얼마가? 2가 남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대상에 대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당연히 얼마긴 해요? 0이긴 해. 쌤 맞는데요 그러면? 아니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x제곱분의 1은 자 이건 0으로 가지만 얘는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 사이에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또다시 무한대로 갈 때 자 hx의 극한을 보면 얘는 x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0으로 가지만 얘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양옆에 있는 게 어디로 뭐 하고 있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양옆에 있는 대상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대소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이에 있는 fx도 뭐로? 무한대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발산하고 있는 거지.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발산한다는 대상인 거야. 이해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각각이 없으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틀려. 그럼 얘는 그래프의 구조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가는데 gx가 수렴하는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점근선을 가지면서 무한히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hx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긴 한데 gx보다 위에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fx는 요래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될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대소관계 얘기를 할 때 존재 조건을 몇 가지로 이해해야 돼?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수렴도 해야 되고 그 수렴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근데 이 표현을 보고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얘들 각각이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지.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극한식의 표현의 해석이 어려운 거지. 오해를 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알겠죠? 발산 마이너스 발산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 그치? 부정형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쌤이 전부 다 이미지화해서 발레들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들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문항 해석들은 쌤이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책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쌤이 다음 시간에 그래도 해석은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과제 정하겠습니다. 마플 교과서는 어디까지 해서 오시냐면, 자, 거기 도형에 대한 극한들 빼고 할 거라서, 거기 38쪽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와보세요. 네, 38쪽까지 정리를 해서 와보시고, 베이직센 가시고 있죠? 네, 베이직센 봅시다. 자, 베이직센도 이제 미정계수 결정 싹 다 하면서, 이제 도형에 대한 극한만 빼면 되니까, 자, 24쪽은 킵을 하시고, 네, 23까지 하고 넘어와서 25쪽, 26쪽 중에서 도형 빼고 11번까지. 이렇게 되니까 얼마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오늘 도형 극한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